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바닷물의 온도도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고수온에 더해 적조까지 확산되면서 양식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배를 드러낸 넙치가 물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높은 수온으로 인해 지난 9일부터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한 전남 장흥의 한 양식어가입니다. 이곳의 피해 규모는 약 10,000마리, 양식어가는 속이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지금 이게 출하 사이즈거든요. 키로가 지금 2kg 넘어가는 강어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저희가 판매를 시기가 지금 다 됐어요. 지금 판매하려고 좀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뭐 가슴이 많이 아프죠. 등량만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고흥 지역 양식어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등량만의 물을 끌어다 쓰는 한 육상 양식장에서는 강도다리와 넙치 25만 마리가 떼죽음했습니다. 고흥군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고흥 등량만 등에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앞서 적조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근 양식어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고 우리 양식장에도 그런 피해가 없겠니 걱정이죠. 고온이 되면.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액화산소와 황토 등을 확보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어민들의 이중고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지난해 전남의 경우 8월 말 수온이 가장 높았던 만큼 집단 폐사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8도 이상 수온이 계속 유지돼가지고 작년에 폐사가 많이 났었는데 올해도 당분간은 지금 수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전국의 양식어가 피해 규모는 1,700억여 원. 해당 기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액의 7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어민들은 그동안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요즘 폭염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기 어려우시죠? 여기 포천에 있는 박물관에서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화폐와 의상, 소품과 함께 다른 나라 공부도 하고 그 나라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화폐로 만나는 세계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네, 여기는요, 코버월드로 전 세계 화폐들을 관람할 수 있는 화폐박물관입니다. 주로 동전을 전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화폐뿐만 아닌 다양한 소품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해설, 나레이션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분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재미있는 스탬프 투어, 또 동전 던지기, 그 외에 다양한 위조 방지 기술, 관람 체험 등 의상 체험까지 합해서 여러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 박물관입니다. 관장님이 한 사람이 30년 동안 모은 개인 박물관입니다. 유년 시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모은 화폐를 이렇게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개관하기 전에는 여러 포천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무료 전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였고 이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개관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요즘에 다시 관광 사업이 부흥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 화폐박물관은요, 일반 화폐박물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체험형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11시랑 2시에 진행되는 도슨트 나레이션과 함께 관람하시면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화폐박물관과 다르게 체험형이기 때문에 코버월드에 오시면 화폐와 함께 전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운 휴가철 시원하게 박물관에서 관람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랑중심 경제 신청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 과제로
기회 돌봄, 기후 평화 등 4개 경제 분야의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습니다. 기회 경제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대책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와 경력 단절 없는 0.5와 0.75자 프로젝트를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이들 2개 사업에는 각각 연간 100억 원,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돌봄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간병 SOS 프로젝트를 내년에 실시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의 입원에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1인당 연당 120만 원간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아리백 펀드를 조성하고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합니다. 평화경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 북부 대개발의 신속 추진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을 포함한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이 일본 도쿄와 니가타현 사도섬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의원은 사도광산 현장에 가서 잘못된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찾아내고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일단은 일본 정부에게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명부를 공개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는 2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한미군 공여지의 올바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박지혜 국회의원의 주최로 진행되는데요. 주한미군 공여지의 활용에 대한 제도적 측면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의정부에 자리한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 계획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통행로를 가로막은 자동차는 견인 등 강제 행정 처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공동주택 입구와 주차장 등 일부 공공통행로는 강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주택단지와 주차장에서도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세종에서는 세종 미래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빈집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빈집을 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마을 소득 사업으로까지 연결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는 마을을 소개합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우순 기자입니다. 마을 한편에 카라반이 자리에 있고 그늘막 아래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눕니다. 그 앞엔 푸른 잔디와 야생화까지 심어져 있어 마치 캠핑을 온 듯합니다. 원래는 마을에 빈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흉물스럽던 농촌 빈집이 마을 사랑방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거 해놓고 나서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여기 캠핑카 저기 해서 놓고 와서 놀다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마을에 있던 빈집은 모두 15동. 이 중 8동이 철거또는 정비돼 사랑방뿐만 아니라 나눔 주차장이나 소규모 공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생겨난 공터입니다. 이 마을은 앞으로 이곳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 주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농촌마을의 빈집 정비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일명 세종 미래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입니다. 세종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두 10개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단순 빈집 정비에 그치지 않고 마을 소득 사업으로까지 확장해 나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농촌이 소멸돼가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소득 사업을 거기다가 넣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외부에 나가 있던 분들이 농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다 가고자 하는 겁니다. 소유주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아 부담이 적고 마을 주민들에겐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빈집이 있었던 것이 험악한 곳이 이제 사라지니까 조금 주민들은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민은 지속 가능 여부입니다. 세종 미래마을은 기존의 여러 농촌 정비 사업을 한 곳에 집중하는 방식인데 마을당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27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화장실 좌변기 한 개를 태우고 발생 약 1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불을 피해 12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준공식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약 110명이 참석했는데요. 소요산 관광지 개발 사업은 상봉암동 160번지 일원에 주차장과 도로, 전망대, 산책로 등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준공식은 소요산 확대 개발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양주시 장흥면 일영유원지 계곡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양주시는 이번 사태를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오염물질과 인근 개인 하수처리 시설 등에서 발생한 하수 등이 계곡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천 정화 활동과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일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 장흥면 일영유원지 내 상중 하류의 대장균 수치는 권고 기준인 100ml당 500개 채수 미만으로 확인돼 12일 물놀이 자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동두천시가 폭염 대응 TF팀을 주말에도 확대 운영합니다. 시는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시는 현재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 운영, 폭염 예방용품 지원 등 폭염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지원사들은 폭염 속 지역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도심공원 물놀이 시설 3곳을 한 주 더 연장 운영합니다. 시는 15일 기준 운영 중인 근린공원 내 발물 놀이터 7곳과 바닥분수 6곳 등 총 13곳의 물놀이 시설을 오는 18일 운영이 종료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체감온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8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거점 지역 물놀이 시설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한 주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이 연장되는 물놀이 시설은 선돌 근린공원과 덕계 근린공원, 오산 산들 근린공원 3곳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4곳이 올 하반기 101명의 직원을 선발합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도산하 24개 공공기관 직원 101명을 채용하는 2024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과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했는데요. 경기도는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험을 도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